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72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 형국을 잘못 파악해 정반대 통변을 해버린 사주팔자로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사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주를 어떤 곳에서 상담하면 제가 나무일간인데 나무가 강한 사주가 되어서 설기를 해 일간에 힘을 빼주고 또 흑기운도 강하다 보니 대립에서 불기운이 오면 통과도 되고 억부도 되어 불기운이 좋은 운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가 나무가 강한 사주로 보기 쉬운 사주입니다. 그러니 불기운으로 설기하고 통과해야 좋은 운기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사주는 작은 불이 하나 있지만 땔감이 많아 불바다가 된 사주가 되어 오히려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 운에서 불이 오면 좋지 않지요. 오히려 물을 먹어야 일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논증을 했더니 그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제 사주 운기를 볼 때 불기운이 운기에 좋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시기에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는데 선생님 논증을 들으니 완전 이해가 가네요 라고 하십니다. 그 뒤 그분과 스승과 제자로 인연이 되었던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나무 기운이 강하다고 했고 저는 불기운이 강하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엇박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갑자월, 갑신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술년생이시면 1958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64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이 사주 공부를 했고 다른 데서 상담해 보면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나무가 많아서 강해서 설기시켜주는 불기운이 좋다 했는데 저는 이 사주에 강한 오행이 불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사주 형국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난 게 맞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로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신금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나와 있는 거는 간목 큰 나무, 묘목 작은 나무, 자수 작은 물까지.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새겨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영간의 무토,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정화, 작은 불, 술토, 무토, 술토, 큰흙, 그 다음에 신금, 작은 새까지. 내 편은 간목, 묘목, 큰 나무, 작은 나무, 자수까지. 본인, 간목, 큰 나무까지. 자, 상대편과 내 편이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 그리고 수생목까지 받아서 나무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죠. 물론 흙기운도 무토하고 술토가 있어서 흙기운도 강하게 하지만은 목국토가 들어가면서 견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주 팔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 나무 기운이 또 특히나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물의 계절이다 보니까 나무의 힘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사주팔자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또 사주에 강한 흙기운하고 나무 기운하고 대립을 하고 있죠. 목국토로. 그러니 운에서 불이 와가지고 이 불로는 너무 통관이 약하죠. 큰 불이 오게 되면 목생화, 화생타로 통관도 되고 강한 사주 설기도 시켜주고 많이 먹어서는 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기라 불기운이 좋습니다. 이런 통변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주를 형국을 잘못 읽게 되면 정반대의 통변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언뜻 보기에는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흙기운도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지만 겨울이고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목국토로 하기 때문에 이 나무 기운이 그래도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강사주로 오기 좋은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불이 오면 통관업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저는 불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불이라고는 시간에 있는 정화 조그만 불 하나뿐이고 술토 안에 정화 암장되어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불이 강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논증을 해드릴게요. 사주는 논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지에 있는 신금이 있죠. 신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물을 생하든가 아니면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옆에 자수가 보이네요. 자수가 있으니까 금생수를 하겠네요. 맞나요? 자, 금생수를 하지만은 이 큰 쇠가 작은 물을 생하고도 힘이 남죠. 그리고 이 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수가 작은 물이지만은 이 간목 큰 나무가 빨아먹고 술토, 무토 있죠. 특히 술토는 불을 뿜어기죠. 그러면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수는 간목에게 힘 뺏기고 술토에게 빨리고 그래서 거의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러니 큰 쇠가 작은 물을 생하고도 남지만은 생할 물이 너무 적어버린다는 얘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자오르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 신금은 하는 일이 물을 생을 못하니까 또 생하고도 남다 보니까 이 간목을 금극목을 하네요. 그죠? 생할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갈되기 때문에 작기도 하고 그러니 금극목을 하게 되면 이 간목이 뽀개지죠. 장작이 되죠. 그러면 원래는 간목이 정화에게 생이 안 되죠. 너무 큰 나무라. 그런데 장작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땔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화는 땔감이 많아서 불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간목도 덩달아서 겨울가뭄이다 보니까 이 큰 불에 또 던져져서 사주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 신금이 금극목을 해서 장작이 되면서 이 정화 작은 불이지만 땔감이 많아져서 이 간목들이 전부 불바다에 동참을 해서 불바다가 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불바다가 되면서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신금 안의 임수, 물기운의 용신이 되고 운에서도 큰 물, 해수라든가 임수를 받아야 좋은 사주팔자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를 자세히 읽지 못하고 그냥 이 개수로만 판단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주팔자를 형국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고 논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홍이 나무 기운이 아니라 수생목을 받은 나무 기운이 아니라 금극목을 당한 나무가 장작이 돼서 작은 불이지만 불기운이 일어나서 불이 상당히 강해져서 불바다가 돼서 불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가 불기운 운에서 좋지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운기가 이렇게 불기운 운기로 와도 좋게 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형국을 파악할 때 사주의 개수로만 파악하지 말고 사주의 형국을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해서 생극지하를 잘 보시면은 사주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가 바로 헛방 날리기 딱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정반대의 통변도 될 수 있어가지고 운명을 반대로 볼 수 있던 사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형국을 잘못 읽게 되면 정반대의 통변이 된다는 걸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를 예를 들어서 불이 강하다, 나무가 강하다, 그 강한 것, 또 어떤 거를 사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논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사주가 많이 늡니다. 그래서 왜 나무가 강해졌는지, 왜 불이 강해졌는지 논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사주 공부에 많은 발전이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